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도를 여행금지 국가로 리스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째는 지난 토요일 필립공의 장례식 도중 토플리스로 소란을 키운 여성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스가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낸 의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도를 여행금지 국가 레드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마트 한콕 보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의회에서 인도를 여행 적색 국가 리스트에 올려놓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국내에서 인도 변종이 발견되었다면서 현재 103번째 감염자를 발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입국 시 테스트를 통해 발견하였다고 첨언하였습니다. 여행 금지 리스트에 올라간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영국 또는 아일랜드 거주자들은 도착 시 의무적으로 10일간 격리 호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아예 입국이 금지됩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필립공 장례식 도중 토플리스로 소란을 키운 여성이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 역시 아이린 킴이 보도해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에딘버러 공작의 장례식이 세인트 조지 황실 전용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웃옷을 벗고 토플리스 차림으로 괴성을 지르며 윈저 궁 앞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에 달려들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55세의 마리사 스콧은 윈저 거리에서 종소리에 맞추어 1분간 묵념을 한 후 웃옷을 벗고 지구를 구하라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고 일요일 슬라우 형사법원에 소요 및 소동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녀는 6월 10일 슬라우 형사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스가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공동 성명을 낸 의미에 대해 빅타 현 뉴스 아날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한국의 문정권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연타를 당하는 망신 주간이었습니다. 첫째 망신은 15일에 열린 한국의 대북전당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장에서였습니다. 하원의 초당적 그룹인 톰 로렌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자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정세영 씨는 김일성 탄신일인 태양절에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불손한 행위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청문회의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내용은 줄이고요. 청문회 증인으로 초대되었던 6명의 패널 중에서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한 이인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인호 대사가 행한 증언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닌 혁명적 쿠데타였으며 촛불 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것을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국과 임종석 같은 극좌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진출하면서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 대기업 장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반정부 시위 억압 등이 행해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대사는 지난해 4월 15일 선거에서 대승한 이들은 5.18 특별법, 공수처법 등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을 줄줄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사법부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고하여 고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공식적인 충고를 한국에 했습니다. 한방이 아니라 난타를 당한 문 정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의 톰 랜더스 인권위원회는 15일 청문회를 열면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를 검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청문회 등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수정헌법을 예로 들면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막고 처벌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f there's one thing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t's the Fir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probably express much more strongly than I could properly do.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한국의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망신은 그 다음날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실무진을 이끌고 백악관에 도착, 바이든 행정부의 실무진과 정상회담을 벌였습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정상회담은 바이든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의에서 다루어진 아젠다들이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중국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한국 관련 사항들이었습니다. 중국 문제에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대만 문제, 남태평양 섬 국가들 문제,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그리고 인도 태평양 평화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것이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일본의 관심사에 전격적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 중국의 남태평양에서 남하하는 세력 문제 등의 동맹으로서 전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워진 계획대로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에 일본은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관한 내용을 미국은 이번에 일본과 기본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CVID 정책을 일본은 완전 합의하였고 동맹으로서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미국의 소리 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공동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확인했으며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take on the challenges from China and on issues like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North Korea, to ensure a future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인권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defending and advancing our shared values, includ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We're going to work together to prove that democracies can still compete and win in the 21st century.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두 정상이 다룬 좀 더 구체적인 북한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즉 CVID를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すべての大量破壊兵器、およびあらゆる射程の弾道ミサイルの CVID へのコミットメント、そして北朝鮮に対して、国連安保理決議の下での義務に従うことを強く求め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미국은 그동안 문 정권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에 매달려 관계를 인위적으로 악화시켜 왔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고 문재인은 말하기도 하여 일본을 긁기만 했습니다. 오염수 방사 문제도 일본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에 문의한 것이었고 전문인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을 대신하여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놓고 정상회담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만과 경제적으로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 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기에는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토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모르는 문 정권, 미국과 5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